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따사로운 햇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골바람이 불어오니 사람들은 이곳을 보기 넘쳐 흐르는 곳이라 하여 복골이라 불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긴 집은 바로 마을의 어른인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며 재산을 모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슬해 둔 새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지더니 어느 화창한 봄날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별이 졌다며 슬퍼하였고, 집안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정작 상복을 입은 세 아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생각들이 싹트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만석이는 이름처럼 욕심이 많아 아버지의 농과 밭을 모두 차지하여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둘째 아들 천석이는 셈이 빨라 집안의 곳간에 쌓인 곡식과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돌석이는 형들과 달리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빈소를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막내의 효심을 칭찬하였습니다. 3년상이 끝나고 탈상을 하는 날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두 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내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만석이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장남인 자신이 집안의 제사를 모셔야 하니 당연히 가장 기름진 문전옥답과 본체인 기와집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둘째 천석이는 자신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남은 논밭과 뒷산의 과수원, 그리고 창고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은 자신이 챙겨야겠다고 주장하며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커지고 험한 말이 오가자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 돌석이는 형제간의 의가 상할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석이는 형님들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자신은 재물에 큰 욕심이 없으니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가지시고 더 이상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싸움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돌석이는 이어 말하기를 자신은 아버지가 생전에 조용히 책을 읽으시며 마음을 닦으셨던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 한 채면 족하다고 하였으니 그곳은 비바람에 지붕이 헐고 벽이 허물어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오두막이었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하며 재차 물었으나 돌석이는 빙그레 웃으며 그 오두막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으니 자신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곳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막내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첫째는 본가와 가장 넓은 논을, 둘째는 나머지 밭과 과수원,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차지하는 내용으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욕심 많은 형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막내를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형들이 내어준 보찜 하나를 메고 정든 기와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쫓겨나는 사람처럼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경쾌하여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내 돌석이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상이슬 늙은 느티나무 아래 자리 잡은 허름한 오두막이었는데 이곳은 김진사가 젊은 시절 처음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나중에 큰 기와집을 지어 이사한 뒤로는 창고처럼 쓰이거나 가끔 머리를 식힐 때만 찾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방문 창호지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드나들었으며 부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이는 실망하거나 한탄하는 기색 없이 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공간을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오두막의 낡은 초가지붕 위에 내려앉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돌석이는 부러진 쌀이나무 가지를 묶어 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의 잡초를 베어내고 묵은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삭삭삭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상월 마을에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고 돌석이의 이매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마당을 거니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이 툇마루에 앉아 어떤 풍경을 바라보셨을지를 떠올리며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듯 정성스럽게 집 안팎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돌석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를 맡으며 잠시 코를 쥐었으나 곧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산바람을 들이고 낡은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콩기름을 먹인 장판은 색이 바래고 곳곳이 찢겨 있었지만 돌석이가 힘주어 닦을 때마다 조금씩 본래의 윤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을 걷어내자 드러난 석가래는 비록 낡았지만 튼튼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돌석이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서안, 즉 아버지가 책을 읽을 때 쓰시던 낮은 책상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돌석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굴뚝이 막혀 있는지 연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부엌 안으로 역류하여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콜록거리며 밖으로 나온 돌석이는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을 막고 있던 새 둥지와 낙엽들을 치워내고 다시 불을 붙이니 그제야 매캐한 연기가 사라지고 붉은 불길이 아궁이 속으로 힘차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타는 소리와 함께 온돌방이 서서히 데워지자 차갑던 오두막에도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형들은 지금쯤 따뜻한 기와집 아랫목에서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술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만 돌석이는 찬물 한 사발과 주먹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오두막이 주는 안락함과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으며 아버지가 왜 말년에 화려한 기와집을 두고 이 초라한 오두막을 자주 찾으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돌석이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에게만 남기신 오두막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돌석이가 이 오두막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형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으며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형들이 듣지 못하도록 돌석이의 귀에 대고 욕심을 버리고 근본을 지키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두막에 있다라고 희미하게 속삭이셨습니다. 돌석이는 그 말이 금은보화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기에 우선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돌석이의 눈을 간지럽히자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있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우물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이끼가 끼고 물이 탁했으나 돌석이가 두레박으로 수십 번 물을 퍼내고 바닥을 청소하자 맑고 시원한 샘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맑게 한 돌석이는 집 뒤편의 텃밭을 일구기로 했는데 텃밭은 돌과 잡초로 뒤덮여 있어 괭기질을 할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어 머지않아 채소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돌석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곤 했는데 어떤 이들은 저 착해 빠진 것이 형들에게 속아 알거지가 되었네 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부지런하니 굶어 죽지는 않겠구먼 이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개중에는 형들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와서 서련님,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형님들께 가서 사정하여 쌀이라도 좀 얻어오시지요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돌석이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돌석이에게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이 땀 흘려 가꾼 터전에서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두막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무너진 담장은 돌석이가 계곡에서 주워온 돌들로 단단하게 다시 쌓여졌고 찢어진 창호지는 새 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져 단정함을 더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산에서 캐온 야생화들이 심어져 소박한 아름다움을 뽐내었고 부엌에는 땔감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언제든 따뜻한 밥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나 돌석이의 정성이 깃든 오두막은 그 어느 집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을 풍기게 되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쉬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불길이 유난히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궁이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궁이와 달리 안쪽 벽이 유난히 반질반질하고 그을음이 적은 것이 눈에 띄었고 바닥을 부직갱이로 두드려 보니 퉁퉁하고 빈소리가 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오두막 자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이 집을 아끼고 보살필수록 집 또한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 만석이와 천석이는 재산을 차지한 기쁨에 취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는데 집안에는 늘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화수분처럼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낌없이 퍼다쓰기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며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는 부모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리 방탕할까? 김진사 어른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네 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귀가 멀고 눈이 먼 형들은 그런 비난을 질투로 여기며 더욱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점점 낮게 내려앉아 회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을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돌석이는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지붕을 엮을짚을 구하고 물기를 정비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빴지만 형들은 비가 오면 술맛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며 집안 단속은 하인들에게만 맡겨둔 채 여전히 유희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큰 재앙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돌석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새 볏짚을 엮어 덮고 있을 때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김진사와 막역한 사이였던 분으로 돌석이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며 자네 형들은 기와집이 무너질세라 구판을 벌인다는데 자네는 이 뙤약볕에 지붕을 고치고 있으니 참으로 대견하고도 안쓰럽구먼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지붕 위에서 내려와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집이란 사람의 몸과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병이 드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돌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떠나기 전 돌석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자네 부친이 생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길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하셨네.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흐르는 길을 잘 살펴보게나. 그 말을 남기고 촌장 어른은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라지셨고 돌석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물이 흐르는 길,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 밤 돌석이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촌장 어른의 말씀과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먼 산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들려오며 거대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흔들리는 불빛 그림자 속에서 오두막은 마치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오두막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리라 다짐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가 요란했지만 이상하게도 돌석이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자신과 형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며 폭풍 우치는 밤에 고요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낡은 오두막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그 안에 깃든 주인을 보호하고 있었고 땅 밑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왔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은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잠겨 있었고 흙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물길을 트기 위해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은 산비탈과 맞닿아 있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었는데 돌석이가 흙을 파내고 물길을 넓히던 중 삽 끝에 탁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쳐 보았는데 그곳에는 흙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던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기와장 하나가 땅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와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촘촘하게 쌓은 돌 덮개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비에 젖은 몸의 한기를 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비밀의 입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집터의 흔적일까요?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돌 덮개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이 시작되자 마을 전체가 물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하는 노랫가락과 술판이 벌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만석이와 둘째, 천석이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소리를 안주 삼아 아버지인 김진사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두었던 귀한 약주를 꺼내 마시며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철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논밭이 물에 잠기든 말든 창고의 곡식이 습기를 머금어 썩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좇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늙은 하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간언을 올리고 싶었으나 이미 술과 흥에 취해 이성을 잃은 형들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하였기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비가 거세지면서 기와집의 낡은 곳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지붕의 기와가 틀어져 빗물이 천장으로 스며들고 빗물바디가 막혀 마당이 연못처럼 변해버렸지만 형들은 나중에 비가 그치면 인부들을 불러 고치면 그만이라며 큰 소리만 칠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게으름과 방만함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쳐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을 어귀에 낡은 오두막에 사는 막내 돌석이는 형들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비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집 주변의 배수로를 점검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오두막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겼기에 비 한 방울이라도 집 안으로 새어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단속하고 또 단속했습니다. 그는 젖은 지푸로 틈새를 막고 무너질 것 같은 돌담에는 버팀목을 세우며 마치 아픈 환자를 돌보듯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며 지극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돌석이의 옷은 빗물과 흙탕물로 젖어 마를 날이 없었고 손발은 물에 불어 터지고 거칠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무언가 지켜내고 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잠시 허리를 펴고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들의 기와집을 바라보며 부디 형들이 이 비에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나온 처지였지만 천성이 착한 돌석이는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의 기도는 빗소리에 섞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며 김진사 댁 새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아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입방아는 빗소리보다 더 요란하게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큰 집은 밤마다 풍악을 울리며 돈을 물쓰듯 쓴다는데 막내네는 빚에는 오두막에서 굶어 죽지는 않는지 모르겠어 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지, 오히려 막내가 더 알차게 살고 있다던데 그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어찌나 반질반질하게 고쳐놨는지 새 집이 되었다더군 이라며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내 돌석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동정과 연민에서 존경과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칠 무렵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도롱이를 걸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돌석이네 오두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옆 마을에 사는 유명한 직관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길을 지나다 돌석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너진 담장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돌석이의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과 집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이 마르다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손을 씻은 뒤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표주박에 시원한 샘물을 가득 담아 노인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노인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물맛이 아주 달고 시원하구먼. 이 집의 주인 마음씨를 닮아서 그런가 보으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돌석이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노인은 예리한 눈빛으로 오두막의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변의 산세와 집의 방향을 가늠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여, 겉보기에는 초라한 오두막이나 터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잠시 쉬어가는 형상이라. 노인의 알 수 없는 말에 돌석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돌석이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이 집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돌석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그저 굴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은 자네 부친이 젊은 시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집일세. 겉모습에 속지 말고 불과 물이 만나는 곳, 그곳의 바닥을 잘 살펴보게나. 그곳에 자네 가문을 일으킬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돌석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불과 물이 만나는 곳,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라는 노인의 말은 지난번 촌장 어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돌석이의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진흙 바닥과 검게 그을린 아궁이 입구만 보일 뿐 특별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이 아래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들의 기와집에서는 결국 우려했던 사단이 나고 말았으니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인해 뒷산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기와집의 담장 일부를 덮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담장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형들은 혼비백산하여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값비싼 비단과 곡식들이 흙탕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고 아끼던 도자기들이 깨져나가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형들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으나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게으름 탓이라고 반성하기는커녕 하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애꿎은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만석이는 불그락푸르락하며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서 담장을 고치고 흙을 치우게 하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형들의 인심이 바닥난 터라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베풀지는 않고 자기들 배만 채우더니 꼴 좋다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돈을 준다고 해도 구준비 속에서 일하기 싫다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형들은 웃돈을 얹어주며 겨우 몇몇 일꾼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천석이는 젖어버린 곡식을 헐값에라도 팔아보려 장터로 나갔으나 상인들은 곰팡이가 핀 곡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김진사 댁 곡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며 비웃음만 사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형이 제사를 모신다고 논을 더 가져갔으니 수리비도 형이 내라. 네가 창고 관리를 맡았으니 네 책임이다라며 멱살잡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화는 단순히 재산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형제 간의 의리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돌석이는 오두막 부엌에서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아궁이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문득 아궁이 바로 옆 물을 담아두는 큰 독 물항아리 밑에 바닥돌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반들반들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궁이 옆은 불기운 때문에 따뜻하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마치 땅속에서부터 은은한 열기가 올라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물항아리를 옆으로 옮기고 바닥에 깔린 넓적한 돌을 드러내기 위해 쇠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돌은 꽤 무거웠지만 돌석이가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자 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아래에는 흙이 아니라 또 다른 널빤지가 덮여 있었는데 그 널빤지를 치우자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것은 묵직하고도 구수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장막과도 같았고 흙냄새와도 섞인 듯한 묘한 향이었는데 맡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입안에 침이 고이는 신비한 향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호롱불을 들어 그 안을 비추어 보았으나 깊이가 꽤 깊어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항아리의 뚜껑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으나 섣불리 내려갔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황급히 널빤지와 돌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밖으로 나가보니 형들의 집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 하나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인은 울상인 얼굴로 작은 서련님, 큰 서련님들께서 지금 당장 와서 무너진 담장을 쌓는 일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모자라니 힘 좋은 서련님이 필요하다고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동생을 이제는 아쉬우니 부려먹으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주게. 나는 지금 내 집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벅찬이 갈 수 없다고. 그리고 형님들께 스스로 흘린 물은 스스로 닦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게.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막내의 단호한 거절에 하인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돌석이는 더 이상 형들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돌아가자 돌석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아까 발견한 그 비밀의 공간을 다시 열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는 더욱 가까이서 들려와 세상이 무너질 듯 요란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돌석이의 오두막 부엌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한 손에는 호롱불을 든 채 조심스럽게 그 지하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냉기 대신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고 코를 찌르는 그 구수한 향기는 더욱 진동하여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그곳에는 어른 허리 높이만한 커다란 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낡은 서책들이 꽂혀 있는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독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지 모를 시간장이었습니다. 김진사 가문의 맛의 비결이자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보물이 바로 이 초라한 오두막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독 옆의 선반에는 아버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는데 겉봉에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당장 읽기보다는 먼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들이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이것마저 빼앗아 가려 할 것이 분명했기에 돌석이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뚜껑을 덮고 주변을 정리한 뒤 아버지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을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이 낡은 오두막에 숨겨두셨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시각 만석이와 천석이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줄어들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으며 믿었던 동생마저 도움을 거절하자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감히 막내 녀석이 우리를 무시해 날이 밝으면 그놈의 오두막을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만석이는 이를 갈며 맹세했고 천석이 또한 동조하며 막내를 혼내줄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오히려 자신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막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에서 가져온 작은 병 하나를 품에 안고 툇마루에 앉아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형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문의 정신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 만에 맑은 해가 떠올라 젖은 세상을 말리기 시작하자 김진사댁 기와집과 돌석이의 오두막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상기슬게 자리 잡은 돌석이의 오두막은 비 온 뒤에 더욱 단단해진 흙담과 말끔하게 씻겨 내려간 지붕 덕분에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마당의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평화로운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서 있던 형들의 기와집은 곳곳이 무너져 내린 담장과 흙탕물로 얼룩진 벽 때문에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고, 마당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와 오물들이 널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이는 이른 아침 간밤에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아버님의 편지를 들고 툇마루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아버지 김진사의 힘있는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 돌석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돌석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숨겨둔 항아리를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형들은 눈앞에 황금과 비옥한 땅을 쫓느라 바쁘겠지만 나는 네가 이 낡은 집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 믿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많은 논밭과 금은보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가문을 일으킨 근본은 바로 이 항아리 속에 담긴 시간장에 있다. 수십 년, 아니 대를 이어 내려온 이 장맛이야말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며 우리 집안의 인심을 널리 알리게 해준 원천이었다. 금은 쓰면 사라지지만 이 장은 지키고 불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니 부디 이 맛을 지켜 우리 가문의 정신을 이어다오. 돌석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아버지가 왜 형들에게는 재물을, 자신에게는 이 오두막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져간 재물은 뿌리가 없는 꽃과 같아서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버릴 운명이었지만 돌석이가 물려받은 시간장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와 같아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지하 창고에 가득한 장독들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낡은 오두막이 아니라 김진사 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유일한 성지가 된 셈이었고, 돌석이는 그 성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형 만석이와 천석이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장마로 인해 망가진 집을 수리하고 젖어버린 살림살이를 다시 장만하느라 남아있던 현금을 거의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외상으로 가져다 쓴 술값과 비단값 독촉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형들의 횡포에 지친 하인들은 밀린 세경을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형제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 밥을 지을 사람도 청소를 할 사람도 없으니 집안 꼴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만석이는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결국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문전옥답 중 일부를 팔기로 결심하고 땅 문서를 들고 장터의 거강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보다 빨라서 김진사 댁 아들들이 돈이 급해 땅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던 거강군들은 터무니없이 헐값을 부르며 배짱을 튕겼습니다. 어르신, 요즘 흉년이 들어 땅값이 똥값입니다요. 이 가격이 아니면 다른 데 가보시던가요? 만석이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당장 쌀독이 비어가고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땅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천석이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는데 그는 돈이 될 만한 값나가는 도자기와 가구들을 몰래 빼돌려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몰래 물건을 팔아챙긴 돈으로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잃은 돈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우는 그를 따르지 않아 가진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형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고성을 질렀고 네가 살림을 헤프게 써서 그렇다. 형이 제사를 핑계로 땅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하며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화목한 김진사 댁은 이제 웃음소리 대신 고함소리만 담장을 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비가 그친 뒤부터 돌석이네 오두막 주변에서 형용할 수 없이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를 하던 농부들은 그 냄새를 맡고 일손을 놓으며 이게 무슨 냄새인가? 꼭 김진사 어른 생신잔치 때나 맡아보던 그 귀한 장냄새가 아닌가 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홀린 듯이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밤중에 오두막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막내놈이 밤마다 무언가를 끓이고 있다라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고 상상력이 풍부한 동네 안악들은 돌석이가 오두막 밑에서 금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금을 녹여서 무언가를 만드느라 저런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와전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나중에는 돌석이가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서 뚝딱하면 쌀과 고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쫄딱 망해가는 형네 집과 달리 날로 윤기가 흐르는 돌석이네 집을 비교하며 그 소문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형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쌀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던 만석이 처가동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다를 듣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막내 도련님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금덩이가 항아리째 나왔다나 봐요. 그 말을 들은 만석이와 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동안 쌓였던 질투심과 탐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보물 그게 사실이냐? 만석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고 천석이는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오두막을 막내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우리를 속이고 막내에게만 알짜배기를 줬단 말이야. 라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는 폐륜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산을 탕진한 것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막내가 가진 것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어야 한다는 비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결론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것이 법도에 맞다. 막내가 몰래 숨겨둔 보물이라도 그것은 엄연히 김진사 댁의 재산이니 우리가 가서 회수해 오는 것이 마땅하다. 천석이도 맞장구를 치며 맞습니다, 형님. 막내는 그 보물을 관리할 능력도 없을 테니 우리가 가서 빼앗아, 아니, 되찾아와야지요. 당장 오늘 밤에 쳐들어갑시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형제간의 우애 따위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탐욕의 불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돌석이는 마당에서 콩을 삶아 메주를 쓰며 형들이 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시선도 느꼈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형들의 고함 소리도 들었기에 조만간 큰 사단이 날 것임을 예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도망치거나 숨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에 형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보여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밝히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시간장의 정신을 잇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뚝배기를 꺼내고 지하 창고에서 숙성된 시간장을 한 국자 떠서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시래기와 두부만 넣었을 뿐인데도 시간장이 들어가자 국물에서는 깊고 진한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밥도 새로 지어 고슬고슬하게 담아놓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씻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저녁상이 아니라 곧 들이닥칠 불청객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지켜볼 증인들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을로 내려가 평소 존경하던 촌장 어른과 이웃집 아저씨 몇 분을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에 제가 아버님의 유지로 만든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촌장 어른은 돌석이의 눈빛에서 비장함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고 하나둘씩 돌석이네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씩씩거리며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만석이와 천석이, 그리고 그나마 돈을 주고 고용한 건장한 일꾼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오두막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살벌했고 입으로는 막내놈 나오라 그래, 내 금덩이 내놔 라며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상골마을의 정적을 깨는 그들의 고함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이는 툇마루에 밥상을 차려놓고 단정하게 앉아 형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촌장 어른과 마을 어르신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마당 한 구석에는 솥단지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돌석이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형님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드디어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며 만석이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돌서가 내 이놈 감히 형들을 속이고 보물을 독차지하려 하다니. 만석이는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와 삿대질을 해댔고 뒤이어 천석이도 들어와 당장 그 항아리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오두막을 싹 다 허물어버리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꾼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마당을 포위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밤길이 어두운데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화를 내시기 전에 우선 이 아우가 차린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이야기하시죠. 형들은 막내의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하여 잠시 주춤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거나 도망쳤어야 할 막내가 어르신들까지 모셔놓고 밥상을 차려놓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닥쳐라. 밥이 문제냐 네가 숨겨둔 금항아리나 빨리 내놓으란 말이다. 만석이가 밥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자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지팡이로 마루를 탕 쳤습니다. 어허, 형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무슨 행패인가? 자네들은 애비도 없는가? 아비의 친구인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인사도 없이 고함부터 지르다니. 촌장, 어른의 호통의 형들은 그제야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고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형들이라도 마을의 가장 큰 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타 돌석이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이 남기신 보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 일단 앉아서 진정하십시오. 이 밥상 위에 그 보물의 정체가 있습니다. 밥상 위에 보물이 있다는 말에 형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검은 국물의 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탐욕,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냄새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였던 형들은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바로 그 맛있는 냄새였습니다. 돌석이는 말없이 형들의 앞에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아버님이 무엇을 남기셨는지, 제가 무엇을 찾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석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국그릇을 들어 올렸고, 천석이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형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뒷맛. 그것은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냄새 진짜 장냄새다. 김진사 댁의 그 유명한 장맛이야.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찾아낸 것이 금덩이보다 더 귀한 김진사 가문의 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맛에 취해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그래서 금은 어디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형들이 국물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며 품속에서 아버님의 편지와 지하 창고의 열쇠를 조용히 꺼내 밥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낡은 열쇠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놓였고 형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돌석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형제간에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형님들의 밥그릇은 순식간에 비워져 바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텅 빈 그릇에 부딪혀 쨍하고 울려 퍼지자 마당에 감돌던 정적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만석이와 천석이는 입맛을 다시며 입가에 묻은 국물을 훔쳤지만 배가 부르자 다시금 본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되살아나 돌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에 잠시 마음이 풀리긴 했으나 그들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막내가 숨겨두었다고 믿는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찾아내어 빼앗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밥상을 옆으로 밀어버리고는 험악한 표정으로 돌석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앉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밥은 잘 먹었다만 이게 다는 아니겠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어서 그 지하 창고 열쇠를 내놓고 숨겨둔 금덩이를 꺼내오란 말이다. 만석이의 고함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방금 드신 그 국물 맛이 어떠셨습니까? 그 맛이 바로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입니다. 형님들이 찾으시는 금덩이는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돌석이의 말에 만석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작 이 국물 맛 따위가 보물이라고 내놈이 우리를 능멸하는구나. 간장 독 따위가 어떻게 금덩이와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천석이 또한 옆에서 거들며 형님, 이놈이 시간을 끌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당장 저 뒷뜰을 파헤쳐 봅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형들은 흥분하여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데려온 일꾼들도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툇마루에 앉아 계시던 촌장 어른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이놈들 동생이 진심을 다해 설명하려는데 그게 무슨 망동이냐. 내 눈앞에서 또다시 행패를 부리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촌장 어른의 서슬 퍼런 호통의 형들은 다시 주춤하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돌석이는 조용히 일어나 밥상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열쇠와 호롱불을 집어들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저를 따라오십시오. 돌석이는 앞장서서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만석이와 천석이는 투덜거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뒤를 따랐으며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가득 차 우르르 그들의 뒤를 쫓아 오두막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부엌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돌석이는 부엌 바닥에 멍석을 걷어내고 아궁이 옆에 숨겨져 있던 돌 덮개를 힘주어 들어 올린 뒤 그 아래에 있는 널빤지를 치우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지하에서부터 묵직하고도 진한 향기가 훅 하고 올라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냄새가 아니라 세월의 깊이가 켜켜이 쌓인 그윽하고도 신비로운 향이었는데 맞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호롱불을 들고 먼저 계단을 내려갔고 형들과 촌장 어른이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 창고는 생각보다 넓고 서늘했으며 그곳에는 어른 몸통만 한 커다란 독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고 독마다 갑자년, 을축년 등의 해묵은 연도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이와 천석이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금괴나 엽전 꾸러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만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 이 시커먼 항아리들이 보물이라도 된다는 거냐? 내 놈이 금을 다 빼돌리고 이것만 남겨둔 개지. 만석이는 홧김에 가장 앞에 있는 항아리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칠흑같이 검고 끈적한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호롱불 빛을 받아 마치 검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돌석이는 조용히 다가가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것은 60년이 넘은 시간장입니다.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 물려받아 매년 덧장을 하며 지켜오신 우리 집안의 혼이자 생명입니다. 우리 집안의 음식 맛이 소문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그 덕분에 논밭을 늘리고 기와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한 방울의 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것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형님들이 아닌 저에게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이 오두막 지하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고작 간장 따위가 밥을 먹여준다고 우리는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단 말이다. 이깟 짠물이 무슨 소용이야. 천석이는 발로 항아리를 걷어차려 했으나 돌석이가 온몸으로 막아서며 간곡히 말렸습니다. 형님, 제발 멈추십시오. 이 항아리가 깨지면 우리 집안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님의 진심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돌석이는 품에서 꺼낸 아까 밥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빛바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돌석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둑한 지하 창고에 울려 퍼지도록 또박또박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나는 너희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려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다. 재물은 샘물과 같아서 펴었으면 마르지만 기술과 근본은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다. 이 시간장은 우리 김씨 가문의 오대조부터 내려온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마음을 위로해준 맛의 원천이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우리 집안의 주인이며 이것을 일려야 한다면 천석군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편지를 읽는 돌석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촌장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뒤에서 지켜보던 노인들도 오르신 말씀이야. 김진사 영감이 참으로 깊은 뜻을 가졌었구먼 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움과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지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을 막내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그동안 탕진해버린 재산이 사실은 이 검은 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서며 만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만석아, 천석아,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는 기와집과 논밭을 주고 막내에게는 이 오두막과 간장독을 주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아 이미 받은 복을 발로 차버렸지만 막내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냈기에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다. 너희가 팔아먹은 논밭은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이 묵은 장맛은 한번 사라지면 억만금을 주어도 다시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촌장 어른의 꾸지람은 형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문의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석이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쥐고 있던 몽둥이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천석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무거운 공기는 침묵으로 가득 찼고 오직 간장독에서 나는 깊은 향기만이 그들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형들이 데려온 일꾼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몇 푼에 고용되어 왔지만 마을의 어른들이 나서서 꾸짖고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더 이상 형들의 편을 들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돌석이가 끓여준 국밥 냄새가 옷에 배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싸울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일꾼이 용기를 내었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품삯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요. 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나머지 일꾼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형들과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돌석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형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 시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형님들이 언제든 오셔서 이 장으로 밥을 드시고 힘을 내신다면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재산은 잃었어도 다시 모으면 되지만 형제간의 우애를 잃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막내의 말은 승자의 아량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들을 걱정하는 동생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만석이는 돌석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네가 뭔데 설교냐 며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낡은 오두막이, 그리고 막내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오늘은 이만 가마. 술이 과해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라고 운걸거리듯 말하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석이도 형의 뒤를 따라 쫓기듯 나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겁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형들이 떠나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전과는 다른 묵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를 애워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진짜 김진사 댁의 기둥일세. 그렇고 말고 그 귀한 장을 여태 지켜왔다니 대단해. 사람들은 돌석이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었고 돌석이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돌석이는 부엌으로 가서 솥에 남아있던 국을 모두 퍼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고 가십시오. 이 맛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아버님의 뜻일 겁니다. 사람들은 툇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도 밝은 밤, 오두막 마당에서는 후루룩 국 마시는 소리와 그래, 시원하다. 이 맛이요, 이 맛 하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진사 댁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해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돌석이의 정성과 시간장의 깊은 맛에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따뜻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찼지만 사람들의 온기와 펄펄 끓는 국솥의 열기 덕분에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국물을 다 비우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돌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집이 좁다고 탓하지 말게나. 사람의 그릇이 크면 집이 좁아도 천하를 품는 법일세. 오늘 자네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품었으니 이 오두막이 김진사 댁의 구중궁궐보다 더 넓고 귀한 곳이네. 그 말씀은 돌석이의 가슴에 깊이 박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큰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오두막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돌석이는 홀로 뒷정리를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낡은 오두막의 처마 끝에는 은은한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창고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장 냄새를 맡으며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 맛을 그리워하며 다시 찾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때는 탐욕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정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임을 돌석이는 믿었습니다. 이제 오두막은 더 이상 마을의 흉물도 가난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자랑이자 잊혀져가는 옛것의 소중함을 간직한 보물창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형들에게 가져다 줄 장 한 단지를 따로 챙겨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피곤하지만 가벼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돌석이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눈부셨는데, 밤새 소란스러웠던 오두막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해방감과 함께 형들에게 진심을 전했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형들과의 관계도 비로소 맑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오두막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아침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 형들의 기와집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만석이와 천석이는 쓰러진 담장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냉골이 된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막내의 오두막에서 맛보았던 그 국물 맛, 그리고 촌장 어른의 호통과 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석이는 텅 빈 쌀독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맛을 다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짭조름하고 깊은 장맛이 혀끝에 맴돌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먹었던 기름진 고기와 비싼 술들이 사실은 얼마나 헛되고 맛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불현듯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셨던 소박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천석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자신이 몰래 팔아치우려 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쥐고 있었구나. 천석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만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막내에게 준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지탱하는 뿌리였다. 우리는 그 뿌리를 잘라내고 열매만 따먹으려 했으니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어. 형제는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서로를 탓하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서로를 위로하는 측은한 눈빛을 나누게 되었습니다.